해군사관학교 1차 전형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지금서부터 본격적으로 면접 대비 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S오피서의 홍삼영 원장입니다. 여러분이 합격한 1차 전형은 이제 회사 최종 합격을 위한 1단계를 합격한 겁니다. 여러분들 남학생은 4배수 그리고 여학생은 8배수에 합격했을 뿐입니다. 지금서부터 본격적인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S오피서에서 해군사관학교 2차 면접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홍삼영 원장이고 군 관련되는 활동 그리고 또 전역 후에는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사에 완벽한 합격의 길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군사관학교 면접 전형 요소 부분 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영역에 대한 심층 면접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로 국가관, 역사관, 안보관이 제1분과 면접이 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그리고 개별 면접에서 아주 심층적으로 면접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군인 기본 자세와 관련된 부분의 면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주제 토론, 바로 집단 면접 형태죠. 그리고 적응력, 그리고 최종적으로 종합평가, 이와 같은 5개 영역, 5대 분과로 해가지고 각 방별로 면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우 심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면접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5개 영역 중에서 제1분과 바로 국가관, 역사관, 안보관 부분 것의 면접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국가와 나와의 관계, 그리고 역사의식, 그리고 안보에 대한 내용을 평가를 하게 되었는데, 국가관에서는 국가와 나와의 관계, 그렇죠? 그리고 내 개인의 인권과 그리고 국가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주권, 그 주권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기본적인 국가관을 물어보는 내용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역사관에서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인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보관에서는 한반도 평화에 필요한 바람직한 안보의식은 무엇이냐 하는 전체적으로 큰 그와 같은 영역을 가지고서 이 영역 속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을 여러분에게 질문하는지 다음번으로 계속 이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관 부분 것 상세하게 좀 전달을 하면은, 이 국가관 부분 것은 얘기했듯이 개인과 사회, 즉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서 주권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국민주권, 우리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해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국민 주권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서 군대의 개념이 국민의 군대로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예전과 같이 너무 지나치게 국가 중심 위주의 그와 같은 전체주의적 사고관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곧 개인이 모여서 국가를 형성하고 그 국가가 국가와 개인과의 그 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부분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출제되었던 내용 중에서 국토의 개념이 무엇이냐, 영공, 영토, 영해, 이와 같은 개념들인데, 특히 이 해군의 경우에는 영해의 개념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 거 여러분 정리를 해놔야 되고요. 대한민국의 건국 시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국 시기를 어느 기준으로 잡느냐 하는 것도 국가관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에 상당히 많이 이제 질문되어지고 있는 요소인데, 예를 들어서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1차적으로 고민을 해보면은, 첫 번째, 이와 같은 것 중에서 조국을 국토를, 즉 영해, 영공, 영토를 수호하는 데 있다. 두 번째,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다 하는 이제 이와 같은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가의 이익, 국익이죠. 국익을 실현하는 차원에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치안을 유지하는 이제 그와 같은
네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여러분이 선택할 것인가?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 여기서 일단 치안 유지 부분 거, 물론 이제 계엄이 선포되면은 군대가 치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질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평시에는 이것은 경찰이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사관학교 회사와는 좀 무관한 그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학생은 사관학교 말고 경찰대를 가면 됩니다. 경찰대와는 비교가 안 되는 여러분은 사관학교, 더구나 대항해군의 해군 사관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치안 유지와 같은 이런 답변을 선택하면 안 되겠죠. 주로 이제 조국 수호, 특히 이제 해군은 영해를 이제 수호하는 거고 국제 평화를 유지하는 거, 국익을 실현하는 거, 이와 같은 것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현대적 의미의 군은 단순하게 소극적인 의미로서의 조국 수호라든지 추상적인 의미의 평화 유지보다는 국익을 실현하는 것, 국가의 이익이 있으면은 어디든지 군대가 존재할 수 있고 또 국가 이익이 전 세계의 도처에 어디든지 존재하면은 거기에 파견되어질 수 있고 국민을 위한 군대는 바로 국가의 이익이 곧 국민의 이익으로 직결되는 이상 국익을 실현하는 그와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여러분들이 그 존재 이유를 갖고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양해군이 갖는 의미, 그렇죠? 단순한 연근의 해군이 아니라 여기서 아까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랑 같이 연결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즉 단순한 우리의 영해수호 차원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른 대서양 태평양 먼 지역까지 우리 해군의 유용이 떨쳐질 수 있는 것은 거기에 국익이 존재하면 언제든지 그 국익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군대라는 개념이고 그 속에서의 대양해군의 의미를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독도 방해에 대한 견해 부분 거 지금 현재 해경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건가? 해군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집단 면접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 토론에서도 출제되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요소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국가관과 관련돼서 상세한 내용은 이 정도의 내용이 출제되어질 수 있고 또 출제되어 왔던 내용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1분과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1분과의 내용이 굉장히 좀 방대한 내용이고 많이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역사관입니다. 역사관의 기본적인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있느냐 내용을 확인하는 부분이고 사관과 관련해서 여러분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현재주의 사관과 실증주의 사관이 있는데 현재주의 사관은 결국은 역사는 현재의 역사다. 현재 관점에서 역사가에 따라 가지고서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역사 서술학 즉 히스토리오그래피의 기본적인 서술 방식은 현재주의 사관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재주의 사관의 관점에서 이렇게 봤었을 때 일본의 역사 또는 주변국의 역사는 자기네들이 구성할 수가 있고 대한민국의 역사는 우리가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대학 논리가 많이 약해집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역사 교과서로 가는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단순하게 현재주의로만 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렇다고 실증주의로 가는 차원으로만 접근하면 안 됩니다. 현재주의 관점에서 할 때 역사 서술학은 현재주의 관점이지만 역사 교과서와 같은 민감한 문제 부분 것은 후대에 전달되어질 수 있는 진실을 전해야 되는 그와 같은 과제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와의 비교사적 연구와 국제사적 연구를 필수적으로 하는 그와 같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서술해야 된다는 거 같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될 내용들입니다. 한국사의 중요 이슈들에 대한 질문 부분 거 그리고 독대 분쟁에 대한 해결 방안 이순신 장군의 해전 역사에서 갖는 이순신 장군의 의미 이런 부분 거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해군이다 보니까 역사에서 이순신 장군이 차지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익진 전법이라든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면접에 임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전은 북침인가 남침인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출제되었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전히 여러분이 답변 준비를 잘 해놔야 되겠습니다. 6.25 사변이 과연 북침인가 남침인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역사관 이건 또 나중에 안보관이랑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험생 여러분들이 용어를 갖다가 혼동하는 거예요. 본인은 저는 6.25 사변 즉 한국전은 북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를 북한이 남한을 침입했다. 즉 북한이 주어로 보는 거죠. 북한이 침입했기 때문에 북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한 부분인데 평가관들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북으로 침략했다는 얘기냐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저는 한국전을 남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면 남한이 북한을 침략했다는 얘기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남침이면 남쪽으로 북한에서 남쪽으로 이제 침략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의 의미를 여러분이 설명할 때, 저는 북에 의한 남쪽으로의 침략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용의 정의를 가지고서 가야 되겠습니다. 즉 면접관이 물어봤을 때 북침이냐 남침이냐 물어봤을 때, 저는 북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북한에 의한 남한의 침입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든지 저는 남침입니다. 즉 북한의 남쪽으로의 그와 같은 침략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그 정의를 가지고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즉 북침의 이 북자를 주술 관계로 봐가지고서 북한이 침입했다는 거고 남침의 남은 술목 관계, 즉 목적으로 봐야 됩니다. 남쪽을 침략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개념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1차 연평해전과 제2차 연평해전의 전개 과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해전사에서 아주 유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서 면접에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각 면접 수업 방식별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분과의 세 번째 내용, 안보관입니다. 1분과가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관, 역사관, 안보관. 이 안보관 부분과 최근에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필요한 바람직한 안보의식이 무엇이냐를 기본적인 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논의가 뜨거웠던 주적의 개념 부분인데, 주적의 개념에 있어서 국방부에서는 이제 그 주적의 개념을 이제 삭제했다. 주적의 개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바로 군인이 되고자 하고 또 최소한 전투에 임하는 그와 같은 군대의 상황에서 이 주적의 개념을 잘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주적을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했을 때 면접관이 그러면은 북한의 주민들도 또한 우리의 주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항 답변을 가져야 되고, 또 저는 북한의 주민이 아니고 북한의 지도자 그리고 북한의 그 지도자를 따르는 추종 세력들, 이 부분이 저희의 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을 때 또 면접관이 추가 질문합니다. 그럼 북한이라는 국가 전체는 주적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답변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자,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죠. 자, 이와 같은 각각의 과정은 면접 수업 시간 때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은 북침이냐 남침이냐, 이것은 역사관 문제도 되고 또 안보관 문제도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한미동맹이 갖는 중요성, 그리고 사드 배치에 대한 현해, 이거는 군시사와 관련해 가지고서 최근 3년 동안 계속 연습을 해서 갔던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육자회담, 햇볕 정책, 선샤인 팔러시 부분 거. 자, 예전에 국민의 정부에서 그리고 그것을 계승한 참여정부에서 있었던 부분인데,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문을 따서 문스 팔러스인데, 그 문을 갖다가 이야기하면 문라이트로 바뀌어 가지고서 조금 레토릭, 약간 수사법적으로 햇빛 정책에 의해서 달빛 정책의 방향인데, 달빛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은 문라이트 팔러시가 되기 때문에 예전에 선샤인 팔러시, 즉 국민의 정부와 그리고 참여정부에 이어서
현재 최근의 대북 정책에 대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퍼주기식의 이와 같은 정책이 아니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북한을 대화의 무대로 나오게끔 하고 그러면서 북한의 그와 같은 핵실험이라든지 또 ICBM과 같은 유도탄 발사와 같은 이런 부분 거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그와 같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여러분이 좀 정리해서 그 입장을 가지고 면접장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북한이 탈퇴하고 지금의 현재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안보 의식을 물어볼 수 있고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것이 곧 미사일 도발이 됐던 예전의 연평해전과 같은 그와 같은 국지전 도발이 됐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자세 어떻게 공고해야 할 것인가 이 내용. 그 다음에 최근에 ICBM급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로켓 또 유도탄을 발사하고 있는 부분 거에 대항하여서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하는 이제 그와 같은 의미, 그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안보 의식을 가지고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제1분과가 이렇게 끝나면은 이제 제2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분과에서는 다름 아닌 군인의 기본 자세 부분 거. 흔히 얘기하는 신언서판입니다. 신이라는 것은 신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언이라는 것은 바로 말이죠. 그리고 선은 원래 글씨라는 부분이고 판은 판단력 이 네 가지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군인으로서의 기본 자세. 저는 이것을 신언서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신체의 자세 부분 것은 일단은 개별 면접할 때 바른 자세를 현지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 것부터 해가지고 집단 면접에 있어서 토론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자세라든지 경청하는 자세 그리고 움직일 때 있어서 절도 있는 자세 역시 답변할 때 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단정함 이와 같은 것들이 외적 자세로서 군인의 풍모로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 것을 여러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신체 부분은 그렇고 말하는 부분이다. 발성은 적절한지 그리고 어투는 정확한지 적절한 발성과 확실한 말 끝맺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화체처럼 옆집 아저씨한테 얘기하듯이 그랬어요, 저랬어요, 있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이러한 어투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뭐뭐 했습니다. 저희 견해는 이렇습니다. 반드시 말 끝맺음을 명확하게 해주는 그와 같은 노력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자소서와 추천서에 이제 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글로서 이제 썼었던 그와 같은 자소서의 부분 거에서 여러분들이 답변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 군인 기본 자질 부분 걸 확인하는 면접이 있으니까 이 부분 것도 충분히 준비를 해줘야 되고요. 흔히 이제 상황 판단과 표현력 부분에 이제 판이 있는데 특히 이제 상황 판단 부분 요 부분 것은 여러분들 군 적성과 관련해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다른 장교 시험, 사관학교 말고 다른 장교 시험 그리고 부사관 시험에서도 상황 판단 문제가 별도로 나옵니다. 귀관이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 것에 판단력을 갖다가 묻는 부분 것도 역시 군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당한 명령을 상관으로 받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부분 것에 상황 판단 부분 것은 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군대이기 때문에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가야 될지 무조건 복종이다라기보다는 그 부분 것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될지 아니면은 이것을 평시와 전세에 따라 가지고 구별해 가지고 대처해야 될지 다양한 답변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것도 충분히 연습을 하고 면접장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3분과 주제 토론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습하기도 또 좀 만만치는 않은데 주제 토론을 반드시 여러 명 모아가지고서 꼭 연습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가 상대방 답변을 가상해 놓고 자기의 토론 부분 것을 스스로 연습해가는 그와 같은 노력도 필요합니다. 자,
내용은 특정 주제에 대한 팀별로 찬성과 반대로 일단은 팀을 나눕니다. 물론 자기 견해가 찬성이고 반대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견지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가 하면 인원균형이 안 맞을 때는 특정 견해 즉 찬성 쪽에 또는 반대 쪽에 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의사랑 관계없이 그 찬성 쪽 견해를 또는 반대 쪽 견해를 가지고서 여러분이 집단 토론, 주제 토론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즉 팀 기준의 논리를 가지고 이 논리를 옹호하거나 의견을 개진해 가서 결국은 자기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이와 같은 심층 토론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토론과 그 다음에 발표를 얼마나 이제 잘 주도해 가느냐 이와 같은 것도 볼 뿐더러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또 경청하는 자세 이와 같은 것들도 평가 항목에 들어가는 만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적절한 발언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 지나치게 짧게 답변해서 자기의 의견을 개진 못한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발언 시간을 길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발언 기회를 갖다가 박탈한다든지 그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언 시간을 잘 조정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사례 주제로 전시작전권 이양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찬반 토론, 그리고 공자와 한비자 부분 것의 사상과 입장을 가지고 공자의 사상과 한비자의 사상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그와 같은 사상과 입장에서 자기가 동의하는지 여기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사드 배치에 대한 역시 찬성 반대. 그 다음에 이제 제주 강정기지에 대한 문제가 예전에 이제 출제된 부분이 있는데, 역시 어떤 특정한 해군 관련되는 사항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성 직업 군인의 증가에 대한 견해라든지 군대가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어떤 이유인지, 꼭 이와 같은 군대에 관련되는 것만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 실명제라든지 그리고 일반 시사에 대한 주제 토론도 가능하다는 거 유의해 주고요. 또 군 관련되는 거에서 군사 보안이라든지 군사 보안을 통해 가지고 지나치게 비밀로서 이렇게 설정해 놓음과 동시에 군사 제한구역, 군사 통제구역 등등을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 특히 국민의 알 권리 부분 것을 침해하는 이제 그와 같은 부분 것이 충돌했었을 때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냐, 군사 보안이 우선이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도 얼마든지 토론 주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잘 준비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분과에서 적응력 면접입니다. 적응력과 관련해서는 주로 여기서는 생기부랑 자소서 면접이 되겠습니다. 아주 생활기록부를 여러분이 우편으로 제출을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속속들이 질문한다고 하고 모든 생기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가야 됩니다. 자소서 4개 문항에 대한 기본적인 답변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 이 부분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이와 같은 적응력에 대한 면접 대응력도 없으면서 주제 토론이라든지 국가관, 안보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제대로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적응력 면접에 여러분이 꼭 신경을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회사 지원 동기. 정말 여러분들이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회사에 정말 합격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지, 이런 부분이 답변을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줘야 되고요. 우리 회사에서 왜 당신을 선발해야 되느냐, 당신은 왜 회사생도로 선발되어져야 되느냐 하는 자소서 4번 문항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또 답변을 잘 해낼 수 있느냐도 관건입니다. 자, 그리고 미래 직업으로서 직업군인을 왜 선택을 했느냐, 그 직업군인 중에서 특히 왜 해군 장교를 목표로 해서 회사에 지원했느냐, 지원 동기랑 이어지면서 좀 더 구체화해야 됩니다. 여기서 해군 장교로서는 어떤 병과를 이렇게 선호하는지 이런 부분 것도 같이 연결시켜줘야 되고요.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 이건 자소서 문항 그대로죠. 그래서 자소서의 내용 반드시 꼭 숙지해달라는 부분이고요. 여러분의 학생부를 보면은 거기에 따른 성장 환경, 리더십, 학업 충실성, 특히 이제 교과 영역, 학교 생활, 비교과 영역, 그리고 이제 동아리, 봉사 활동,
이런 부분 것에 다양한 여러분들의 이 활동 내역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 독서 활동이든 아니면은 진로 탐색 활동이든 아니면 창의적 체험 활동이든 학생부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특히 여러분들이 거기서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것을 느꼈는지 그 활동을 뭐뭐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자기가 했던 부분이니까 이미 학생부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보람됐던 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려웠던 거, 그것을 내가 극복함으로써 느꼈던 거, 이와 같은 바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답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활동했던 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면접관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와 관련되는 그와 같은 배우고 느낀 점 위주로 진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추가로 면접관 추가 질문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가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제4분과 생기부와 자소서 면접이 이루어지는 적응력 부분이 되겠습니다. 적응력 부분 거 잠깐 보다 더 구체적인 여태까지의 질문 사례 부분 거 확인하면은 회사를 지원한 이유, 지원 동기죠. 회사에서 학생을 뽑아야 되는 이유, 즉 학생이 왜 회사에 적합한지 그리고 생도 4년간의 학업 계획은 이 부분 것은 바로 4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커리큘럼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학업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신경 써줘야 되겠습니다. 본인 성격의 단점이 무엇인지 솔직히 말하라. 예. 이 부분 것 좀 쉽지 않습니다. 장점은 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단점 부분 것도 솔직히 말해야 됩니다. 어떤 학생들 보면은 저는 단점이 너무나 지나치게 시간을 철두철미하게 잘 지킨다는 겁니다. 이건 단점이 아니죠. 장점이죠, 오히려. 네. 또 저는 지나치게 어느 한 곳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단점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솔직한 단점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억지로 장점을 단점화시키는 그와 같은 우를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회사 지원 시 가장 영향을 준 인물 아니면 가장 존경하는 인물 뭐 여러 가지 되는데 꼭 군 관련되는 인물이 아니어도 꼭 해군 관련되는 인물이 아니어도 지장은 없습니다. 영향을 준 인물이 누구고 왜 영향을 내가 받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준 지침을 어떻게 실천해 가겠다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프레젠테이션 식으로 쭉 나와야 됩니다. 절대 교관이 묻고 답하고 이렇게 아주 짧은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면접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주의해 줘야 될 것입니다. 리더십 활동 중 역경 극복 그 사례 부분 거, 동아리 활동 중에 회의감이 들었었던 사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 거, 즉 안 좋은 내용이더라도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극복 과정, 그리고 반전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적응력 부분 것에 그와 같은 면접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 여러분 자소서 뭐 생기부 내용 다 있으니까 편하게 좀 면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막상 여러분들 모의 면접 해보면은 오히려 심층 주제라든지 주제 토론이라든지 아니면은 국가관 안보관 역사관은 잘하는 학생이 의외로 적응력 면접에 취약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주의해서 기본서부터 충실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분과로서 이제 종합판정 부분입니다. 종합판정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 것은 공사는 위원장 면접이 있고 그리고 육사는 이제 생도대장 면접이 있는데 이와 같은 부분 것과 좀 유사합니다. 장군과의 대화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회사 입교 후 적응하고 융화될 수 있는지 혹시나 회사에서 자퇴 가능성이 없는지 뽑아놓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들여서 뽑아놓고 그리고 1년 2년 교육하다가 자퇴를 해보세요. 이 얼마나 국가적인 손실입니까? 이런 부분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좀 큽니다. 그래서 군인의 기본적인 자질 이제 이런 부분들 거 이제 물어보는 부분이고 이제 보편성 평가라는 것은 회사 적응력, 공동체 생활을 이제 할 수 있느냐 하는 누구에게나 다 해당하는 그와 같은 평가 요소랑
개별성 평가 부분이고, 즉 회사는 또한 개성과 독특한 성격, 자신만의 특기 이런 부분 것도 중요한 요소니까 잘 살려줄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은 개별성 부분 것을 보편성과 더불어서 같이 견지를 해서 회사에 제대로 적응하고 회사가 원하는 그와 같은 인재가 되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상황 판단력, 순발력, 창의적 대처 능력 부분 거, 그리고 이제 표현력, 아까 얘기했던 신원서판이라든지 이런 부분 것을 추가적으로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수고한 피면접생에 대해서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니 하는 기대감이랑, 또 지금 어떻게 지금까지 걸로 봐가지고 합격에 대한 자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하는 이와 같은 것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임관 후에 어떠한 병과를 선호하는지, 어떠한 특기, 여기서 말하는 특기라는 것은 병과를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 거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여태까지 준비해왔던 거에 대해서 수고했다라는 이제 그와 같은 격려사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육사 생도대장 면접과 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5분과 종합판정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그와 같은 1년에 아주 5가지의 매우 심층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해군사관학교는 여러분의 면접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S오피서는 이와 같은 회사 면접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해군사관학교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1차 합격의 관문을 통과한 이상 바로 완벽한 합격의 큰 꿈을 이루어야 되겠어요. 거기서 S오피서는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